안녕하세요. 원영섭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그 건설 불경기에 따라 가지고 신탁사가 책임 준공을 도구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이제 그 건설회사 부실이 굉장히 심하죠. 건설회사 부실이 심해가지고 건설회사가 뭐 도산을 하는데, 그러면 해당 건설회사가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공사 현장이. 그러면 건설회사가 도산을 하고 제대로 이제 공기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신탁사가 그 책임 준공 방식에 보증을 서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대주단은, 돌을 빌려준 사람은 신탁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거죠. 최근에 수도권의 현장에서 한 500억 정도의 대주단이 신탁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신탁사 입장에서는 호황일 때,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책임 준공 관리형 부동산 신탁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수익이 굉장했었어요. 하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건설업계가 도산하고,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손해배상을 신탁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전국적으로 한 1000건 정도가, 1000개의 현장 정도가 이런 유형의 신탁사가 그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 신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근데 물론 그게 100% 부실이 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뭐 수도권만 하더라도 한 10군데 정도의 공사 현장이 그런 부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떠안을 위기에 신탁사가 몰려 있습니다. 사실은 이제 건설회사 도산이나 신탁사의 도산은 참 우리나라 그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한 수많은 또 업체들이 있고, 또 신탁사는 금융회사거든요. 금융회사가 이제 부실을 떠안는 이런 양태가 어떤 금융권 전반적인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. 근데 현재 지금 뭐 모든 그 공사 현장이 1000건이나 된다고 하니 이런 신탁사가 껴있는, 사실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전체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정책적인 도움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. 다만 이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거는 그 대주단과 신탁사의 민사 문제입니다. 이런 민사 문제를 함부로 사실은 그 정책으로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.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 손해배상 민사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 가가지고 물론 일부 뭐 감액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리스크로 그런 계속 남아있게 될 것 같아요. 금리가 좀 낮아져서, 그리고 공사비도 좀 낮아지고, 그래서 이런 부실화되는 부동산 전체 업계가 부실화되는 양태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. 하지만 각별히 이런 그 유관 부서에서는, 각종 업계에서는 관련 있는 지금 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, 이게 지금은 아직 작은 규모지만 어떻게 좀 크게 대규모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경영 방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